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신뢰성 분석 (Reliability Analysis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신뢰성 개념은 타당성 개념과 종종 혼동이 됩니다. 따라서 두 개념을 비교해서 신뢰성 개념을 정의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뢰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통계 분석 기법인 내적 일관성 분석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뢰성 (reliability와) 타당성 (validity는) 모두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도구의 품질과 관련이 됩니다. 신뢰성이란 측정 도구의 안정성, 일관성, 혹은 예측 가능성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타당성이란 적절성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해서 신뢰성이란 측정 자체가 안정적으로 수행됐는지를 의미하며 타당성이란 측정하기에 적절한 도구를 사용했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측정을 여러 번 실시할 경우 측정 값들이 그때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다면 측정 도구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체중을 측정하는 데 줄자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측정 도구에 적합하지 않은 측정 도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타당도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당성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뢰성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성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사격을 활용해서 신뢰성과 타당성 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성은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표적지의 중심에 맞추는 것과 관계없이 총알들이 함께 모여 있을 경우에는 신뢰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1번과 2번의 경우는 신뢰성이 높은 경우이고 3번과 4번은 신뢰성이 낮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타당성은 적절성과 정확성을 의미합니다. 표적지의 중심에 맞추어야 타당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그림에서 1번과 3번의 경우가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2번과 4번의 경우에는 중심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신뢰성과 타당성 개념을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적지 그림에서 1번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신뢰성도 높고 타당도도 높은 경우입니다. 2번은 신뢰성은 높지만 타당성은 낮은 경우입니다. 3번은 반면에 신뢰성은 낮지만 타당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신뢰성과 타당성 모두 낮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따라서 측정에 있어서 당연히 1번 신뢰성과 타당성이 모두 높은 경우를 추구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뢰성과 타당성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측정 오차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차는 즉 measurement error는 실제 값과 측정 값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측정 오차는 왜 발생할까요? 측정 오차는 다시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Systematic error는 측정 과정에서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오차입니다. 따라서 타당성을 결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사극의 경우
표적의 중심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타당성이 낮은 경우입니다. 이처럼 표적지의 중심지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체계적 오차이고 총기 자체의 품질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명사수라면 표적지의 일정한 부분에 일관성 있게 총을 쏠 수는 있겠지만 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심을 맞추기는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 비체계적 오차, Non-Systematic Error는 일정한 패턴이 없는 오차입니다. 즉 신뢰성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격의 경우 사격하는 사람 혹은 사격 환경이 비체계적 오차의 원인이 됩니다. 좋은 총을 가지고 있더라도 만약에 사격수가 경험이 부족하거나 혹은 바람이 불거나 하면 쏠 때마다 표적에 맞는 부분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뢰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통계적으로 신뢰성이란 측정 대상을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측정 오차 중 체계적 오차가 아니라 비체계적 오차가 신뢰성과 관련이 됩니다. 따라서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체계적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뢰성을 측정하여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즉 신뢰성을 통제할 평가를 해서 그 평가의 결과를 연구에 보고하고 또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반복 측정, 대체 측정, 반분 측정, 내적 일관성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복 측정, 테스트 리테스트가 있습니다. 재검사법이라고도 하죠. 측정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측정 대상에 대해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서 측정을 한 후 상관관계를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보셨듯이 반복 측정은 단순하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 역시 있습니다. 측정 사이에 시간이 있죠. T1과 T2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의 간격이 신뢰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조사 및 측정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커지게 되겠죠. 또한 첫 번째 실험을 통해서 피험자들이 실험의 내용을 숙지했을 경우 이러한 숙지, 즉 지식 혹은 경험이 두 번째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종의 미치게 되는 효과, 즉 주 시험 효과, 메인 테스팅 이펙트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체 측정, alternative form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동형검사법이라고도 합니다. 대등한 두 가지의 측정 도구가 있을 경우 동일한 측정 대상에 대해서 동시에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측정 후 반복 측정법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측정 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게 됩니다. 대체 측정 방식은 앞선 재검사법의 단점을 대부분 보완할 수 있죠. 하지만 대등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분 측정 스플릿 하프가 있습니다. 다수의 측정 항목이 있을 경우 두 개의 측정 항목 그룹으로 나누고 측정 대상 역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실시한 다음 결과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반분 측정법은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신뢰성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측정 항목들을 두 그룹으로 분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개수의 측정 항목들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측정 항목들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해야 한다는 측정 도구의 동질성, 즉 호모지니어티를 확보해야 한다는 단점이 또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적 일관성, internal consistency가 있습니다. 내적 일관성 분석법은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하위 측정 항목들이 존재할 경우 이러한 측정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내적 일관성 분석은 특히 크롬바흐 알파라는 측정 항목 간의 상관관계 값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내적 일관성 분석법은 다른 신뢰성 평가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적 일관성 분석법의 1차적 목적은 개발된 측정 도구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차적 목적은 신뢰도를 저해하는 하위 측정 문항을 찾아서 이 문항을 제거함으로써 측정 도구의 전체적인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과 그 하위 측정 항목 간의 관계인 구성 개념, construct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가능한 신뢰성이 높다고 선행 연구들에서 평가되었던 그러한 측정 항목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측정 항목의 수를 최소 3개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내적 일관성 분석을 통해서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측정자의 실험 방식 혹은 측정되는 환경이 즉 측정 환경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타당성에 대해서도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즉 구성 개념, 구성이라고도 하고 구성 개념입니다. construct를 측정 항목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엄밀하게 접근하면 일관성을 의미하는 신뢰성은 통계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타당성은 통계적으로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주관적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타당성 validity는 크게 내용 타당성, 기준 타당성, 그리고 구성 타당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용 타당성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타당성, 즉 content validity는 타당성의 본질적 의미와 관련이 깊습니다. 즉,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내용 혹은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측정 도구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적인 측면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통계적으로 계량화해서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서
검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준 타당성이 있습니다. 기준 타당성, 즉 Criterion Related Validity는 특정한 측정 도구의 측정 결과값을 기준으로 설정해서 실제로 평가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통계적으로, 즉 계량적으로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준 타당성은 먼저 측정된 측정 결과값, 즉 기준값과 추후에 측정된 측정 결과값 간의 상관관계를 활용해서 타당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기준 타당성은 다시 예측적 타당성과 동시적 타당성으로 구분됩니다. 예측적 타당성, Predictive Validity는 특정 실험의 결과값으로 예측된 기준이 추후 나타난 행위 혹은 상황의 결과값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를 측정하여 평가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대학 수능 시험 결과와 대학에서의 학점 간 상관관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 동시적 타당성, Concurrent Validity는 특정 실험의 결과값으로 예측된 기준이 또 다른 현재의 행위 혹은 상황의 결과값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를 측정한 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익 필기시험 결과와 실제 영어 대화 능력 평가 결과 간의 상관관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구성타당도가 있습니다. 구성타당도 Construct Validity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하위 요소들이 측정하는 개념이 하위 요소들이 상위 개념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상위 개념을 하위 요소들이 잘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한 질문이 바로 구성 타당도에 대한 질문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론적인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타당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 타당성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념 혹은 구성, 즉 컨셉 혹은 컨스트럭트는 그 자체를 완전히 표현할 수 있는 단일한 측정 도구가 없다라는 철학에 입각해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단위의 측정 도구들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성 타당도는 다시 세분화가 되는데요. 집중 타당성, 판별 타당성, 그리고 이해 타당성 등으로 세분화가 됩니다. 집중 타당성, Convergent Validity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다수의 측정 도구들 사이의 상관관계 정도를 의미합니다.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집중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 측정 항목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하위 구성 요소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집중 타당성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별 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는 상이한 개념을 측정하는 서로 다른 측정 도구들 사이의 상관관계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판별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 만족도를 측정하는 세부 측정 항목들과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는 세부 측정 항목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집중 타당도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즉,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항목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높아야 되고 상이한 개념을
설명하는 측정하는 하위 측정 단위들 사이에서는 상관관계가 낮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 타당도 nomological validity는 구성 개념들 간의 이론적인 혹은 논리적인 관계가 실제 측정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만족도가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관계는 실제로 측정된 직원 만족도와 고객 만족도 결과과 간의 가설 검증을 통해서 규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집중 타당도와 판별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개념을 구성하는 측정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인 분석, 팩터 애널리시스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이해 타당성의 경우에는 각 개념들 간의 이론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별도로 가설 검증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신뢰성 판단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 내적 일관성 분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내적 일관성 분석은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하위 측정 항목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 측정 항목들의 값 사이에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내적 일관성 분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표로 크롬바 알파를 들 수 있습니다. 공식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바 알파 equal n 나누기 n-1 곱하기 1 마이너스 시그마 i 1부터 n 시그마 i 제곱 나누기 시그마 t 제곱. 이 공식에서 n은 사례수입니다. 알파 t 제곱은 항목들의 합점수의 분산이고요. 그리고 알파 i 제곱은 죄송한데요. 제가 알파 제곱 분자에 있습니다. 분자에 있는 알파 i 제곱이죠. 제가 정확하게 혹시 발음을 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분자에 있는 그 경우에는 알파 i 제곱입니다. 이 알파 i 제곱의 경우에는 각 항목의 분산이 됩니다. 이 알파 t 제곱은 각 항목 분산의 합과 항목 간 공분산의 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공식에서 각 항목 분산의 크기보다 항목 간 공분산의 크기가 클수록 각 항목 간 상관관계가 커지고 따라서 크롬바 알파 계수값이 커지게 됩니다.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대괄호 안에 있는 수치를 본다면 분자에 있는 이것은 죄송합니다. 알파가 아니라 시그마죠. 시그마 i 제곱과 시그마 t 제곱이 이제 분자와 분모에 있게 되는데요. 분모가 시그마 t 제곱이 되고 이것은 전체 항목의 합점수의 분산이고 따라서 여기에는 주로 공분산 즉 상관관계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요. 분자에는 시그마 i 제곱 즉 각 개별 항목의 분산이 중요하죠. 따라서 공분산 즉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은 분모의 값이 크다는 것이고 이 분모의 값이 커지게 되면 이 분자 나누기 분모의 값은 작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것을 1에서 빼게 되면 대괄호 부분의 값은 1에 가깝게 되겠죠. 따라서 크롬바 알파 값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롬바 알파 계수가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0.7 이상이면 신뢰성이 높은 편이 됩니다. 만약 크롬바 알파 계수가 낮을 경우에는
다른 측정 항목들과 상관관계가 낮은 측정 항목을 제거해서 내적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최소의 항목 수는 3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개의 항목을 비교할 때 제3의 항목이 있어야지 객관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적 일관성 분석 예제를 함께 수행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쇼핑은 오프라인 매장이 증대함에 따라서 고객 응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직원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장에서 고객의 직원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죠. 구체적으로 직원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친절성, 신속성, 책임성, 정확성, 전문성을 측정하는 측정 항목들을 개발했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직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신뢰성 있는 조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적 일관성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적 일관성 분석을 위한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모듈 및 데이터를 탑재하고 변수를 지정합니다. 판다스와 핑구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분석의 대상이 되는 변수들이죠. 친절성, 신속성, 책임성, 정확성, 전문성 이 5개의 변수들을 객체 X에 저장합니다. 2단계로는 크롬바 알파 계수를 출력합니다. 내적 일관성 분석은 주로 크롬바 알파 계수를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크롬바 알파 계수를 구하는 함수는 크롬바하 알파 함수입니다. 이 함수로 구하시면 되고요. 이 크롬바 알파 함수의 인자로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제에서는 5개의 측정 문항 변수들을 x라는 객체에 투입하였기 때문에 데이터 equal x로 표기해서 인자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코드를 수행하면 크롬바 알파 계수값을 얻게 됩니다. 계수값이 0.811로 출력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최소 기준 0.6 그리고 일반적인 기준 0.7보다 높기에 신뢰성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력된 것이 array로 출력된 것이 0.793, 0.8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0.793과 0.83은 신뢰 수준 95%에서 신뢰 구간을 의미합니다. 즉 크롬바 알파 값 0.811은 95% 신뢰 수준에서 0.793에서 0.83 사이의 신뢰 구간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5개의 측정 문항이 있었죠. 이 중에서 하나씩을 제외하고 4개씩 투입해서 크롬바하 알파 개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이유는 어떠한 측정 항목을 제외할 경우 전체 신뢰성에 영향을 많이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딩은 간단합니다. 1개의 측정 문항을 제외하고 4개로 구성된 측정 문항 항목을 구성해서 x1부터 x5까지 5개의 객체에 저장합니다. 이후에 각 객체에 대해서 크롬바 알파 함수를 수행한 후에 프린트 함수로 출력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출력 결과가 나타납니다. 분석한 결과 5개의 값이 나오죠.
0.805, 0.783, 0.781, 0.771, 0.734 등 이렇게 5개의 알파 값이 나오는데 원래의 알파 계수 값인 0.811보다 더 작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과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신뢰성 분석 결과 A 쇼핑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 문항들의 전체 크롬바 알파 개수는 0.811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측정 문항들로 구성된 만족도 평가는 신뢰성이 있는 측정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측정 문항을 하나씩 제거하고 크롬바 알파 값을 구해서 원래의 크롬바 알파 값과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했었죠. 분석 결과 어떠한 변수, 즉 측정 문항을 제거하여도 크롬바 알파 값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는 값이 있었다면 해당 변수를 제외하고 넣었더니 크롬바 알파 값이 원래 값보다 올라갔다면 해당 변수를 제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신뢰도 값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분석 결과 그러한 변수는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적 일관성 분석을 통해서 친절성, 신속성, 책임성, 정확성, 전문성에 대한 측정 항목 모두를 사용하는 것이 직원 만족도 평가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측정 방식이다 라고 우리가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신뢰성 분석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